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종류만 무려 4만 종. 하지만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1인당 하루 평균 12종류의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것으로 인해 피부는 물론 이, 눈, 코를 통해 들어와 호흡기계, 심지어는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발암물질. 거기다 우리 피로 들어간다는 거야. 우와, 저렇게 올랐단 말이야? 자동차 배기가스가 집안에 가득 차 있다는. 돈 받고 파는 거야, 독을. 전혀 화학 제품 걱정할 필요 없이 묵은 때를 아주 그냥 깨끗이 없애줄 천연 만능 세제입니다. 천연이라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는 만능 세제의 놀라운 효과. 세면비가 됐어. 우와. 말도 안 돼. 완전 깨끗해. 천연 만능 세제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생활 속 화학 제품들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락커가 와 계십니다. 김정민 씨 어서 오세요. 이젠 건강을 챙겨.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지 거창이십니다. 헤어스타일 및 체격, 피부까지. 네. 예, 그런데 이름표에는 결벽증 락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약간 표현이 잘못된 건데요. 그래요? 결벽증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깔끔 떤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뭐 이렇게 요즘 막 황사라던가 네. 미세먼지 이런 거 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일단 문 다 닫고 잠깐 환기를 시켰다가 공기청정기에 뭐 이렇게 막 뿌리는 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향 좋게 하고 이런 거 다 뿌립니다. 아유, 아니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깔끔을 떨다가 건강이 더 안 좋더라고요. 오늘 몸신에서 김정민 씨랑 아양이랑 다 이렇게 털어주세요, 정말. 네. 어쨌든 오늘 김정민 씨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네, 오늘 김정민 씨를 위한 맞춤 건강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는 몸신이다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것의 종류가 무려 4만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요. 우리 호흡기, 내분비, 그리고 또 생식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이것 자체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요즘 이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앞서 사망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인한 사망자 전국 공식 집계에 의하면 14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경각심이 요즘 아주 높아진 만큼 나는 몸신이다에서 꼭 다뤄줘야 한 주제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긴장되는데? 집안으로 들어온 독, 생활 속 화학물질. 이제 드디어. 근데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나죠. 예.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화학물질이 4만 종이 넘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랍죠. 우리 하루 일과 중에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참 심각하게 많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샴푸 쓰죠. 그다음에 세면제 쓰죠. 향수, 방향제, 손세정제, 물티슈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탁제제, 또 청소용품 전부 다 화학 제품이고요. 보통 하루 평균 12가지 제품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그러고 그 12가지 제품 중에 약 1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공산품으로 그냥 신고하면 별다른 검사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하. 가습기 살균제 역시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고 팔 수 있는 공산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유해 우려 제품, 유해 우려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사실 검사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유해한 건지 맞아, 몰라요. 아닌 건지 사실 성분표를 읽어봐도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자료를 보면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유리 세정제가 있는데요. 그 세정제 바로 뒤편에 적혀있는 성분을 보면 1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체에서 사용한 성분은 무려 28종으로 무려 9개나 더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이름 대신에 무슨 용매라든지 무슨 용제라는 이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외에도 다목적 세정제라든지 곰팡이 제거제, 도 표기 성분보다 실제 사용 성분이 각각 5개, 1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그 검사 맞고 틀림없는 것만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살충제, 예, 그것 때문에 가습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거 보면 말이죠. 좀 너무 허술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 돈 받고 파는 거야. 도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맞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화학 제품 하면 우리 주부들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집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이게 화학 제품인데 주방 세제, 욕실 세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니까 제가 쓰는 게 한 7, 8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또 강력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쫙 하면 이게 금방 이렇게 싹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 그런 시원함 때문에 쓰긴 써도 이거 괜찮나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정도인데 깔끔? 네네. 그저 깔끔할 뿐인 김정민 씨는 집에서 쓰는 제품들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네. 저희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더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도 한 3통 정도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로 맞아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이런 큰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온도, 습도를 잘 맞춰주려고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렇게 방해양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것들이 성분이 향유라고 써 있어서 잘 알고 싶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죠. 잘 네네. 보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다뤄야 마땅한 주제가 바로 이 화학 물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 없이는 사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피해보려고 해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그걸 자세히 살펴드리고요. 집안으로 들어온 독, 생활용품 속 유해 물질, 속시원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혀 화학 제품 걱정할 필요 없이 묵은 때를 아주 그냥 깨끗이 없애줄 이것이 있는데요. 천연 만능 세제입니다. 만능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맞네. 만능 지금 칼도 있고. 정은아 씨가 네. 천연 만능 세제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걱정 마세요. 우리 MC는 뭔가 자랑하고 싶으면 이 수염을 먼저 이거 아니 뭔가 이걸 해치고 나가. 분위기는 약간 홈쇼핑 분위기예요. 리버풀을 쥐어야 할 것 같고. 맞아. 일을 해야 될 분위기. 천연 만능 세제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립니다. 와. 자, 아직 소개하려면 좀 한참 남았지만 저희가 그 위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을 약간 예고편으로 먼저 준비를 예고편.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압니다. 네. 자, 볼까요? 립스틱.
자, 립스틱 저거 정말 안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져요. 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볼펜으로 쓰네. 네, 지금 뭐 과일 주스도 있고요. 볼펜도. 엉망이 돼버린 티셔츠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빻니다. 뭐였지? 손빨래로, 그냥 손빨래로. 비누도 없잖아. 자, 아주 저 물론 물은 좀 신기했어요. 후해졌습니다. 볼까요? 아니, 말도 안 돼. 완전 깨끗해. 뭐야? 손은 괜찮아요? 손? 아유, 맨손으로 하셔도 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예, 비포 애프터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설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불판, 고기 불판 정말 한다 닦기 힘들어요. 저 보통 한 10시간 이상 불려야 진짜 돼요. 불려놔야 되고. 철수세미로 해야 되는데, 저거. 딱 닦아야 되잖아요. 매우 강력한 세제로 닦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깃집에서. 근데 가볍게 닦네? 자, 이걸 묻혀서 그저 밀어만 주고 닦죠. 있지. 이거 보세요. 보세요. 양쪽 이렇게 갈라진 길이 홍해처럼 쫙 갈라졌잖아요. 이렇게까지 흐르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새냄비가 됐어. 대박입니다. 얼마예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네요, 투자하고 싶어. 얼마예요? 얼마면 돼? 이렇게 됐어요. 와. 대박. 자, 소개하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여러분 혹시 뭐 짐작가시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세정제, 강력한 세정제 첨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강력한 세정제를 첨가를 하지 않았다면은 네. 오늘 방송하지 말고 요거 나한테만 알려줘. 요거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자고. 드디어 만들어서. 제 눈은 이 예리한 눈에 뭐가 있어요? 들켰습니다. 화면을 딱 보니까. 티셔츠에다가 립스틱 바를 때, 뭐 이상한 오물들 바를 때 그 밑에 티셔츠 한 장이 또 있었어. 아하. 그리고 그랬어요? 저 구입판 있죠? 네. 그 밑에 구입판이 새 거가 하나 있었어. 아하. 밀면서 왼손으로 그거 잡고 내가 잠깐 눈 깜빡할 때 이걸 뒤집어왔어.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물이 걸쭉한 거 보니까 뜬물도 아니에요. 뜬물은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베킹소다 물 아닌가. 베이킹소다. 네. 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서 반론도 제기하시고, 속임수난 마술과 같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베이킹소다는 나왔는데,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흐뭇합니다. 야, 신기하네. 자, 베이킹소다 아니고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만능 세제 재료 보시면 그 효력과 그 재료의 정체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궁금하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그 정체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살려내라면서 절규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1인당 하루 평균 12종류의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방세제, 뭐 욕실세제. 얼굴 탄다고 선크림 거 옆집, 아랫집, 윗집 봤어요. 아무 의심 없이 사용했던 화학제품. 피부, 눈, 심지어는 심각한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데. 돌릴수록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사야겠다. 생활 속 화학제품들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독 일상생활 속의 유해한 화학물질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주 치유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몸신! 가습기 살균제가 나온 공포.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반드시 알아야 할 화학제품의 위험성,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건실하시다.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실 최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음성부터 신뢰가. 네네, 뭔가 무한 신뢰로.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해 화학물질,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여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건강에 위험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 그 중에는 발암물질도 있고, 또 뭐 많은 건강장애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EU나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살생물제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총 500여 가지 이상을 관리해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엄격하게 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하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6개 물질밖에 아직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몸신 가족 여러분 또 많은 또 국민들과 함께 같이 부분을 논의하고 또 그런 부분을 쉽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제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옆집, 앞집, 뒷집 다 쓰고 있고 저희 집에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여기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더 웃기는 게 왜 거기에다가 조민희 씨 얼굴, 우리 저 김정민 씨 얼굴, 뭐 이거 왜 붙여놓는지 저걸 모르겠어요. 왜 붙여놨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쓰시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요? 붙여놨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서만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아까부터 뒤에 보고 있는 뒤를 보면 참 신나네요. 왜요? 뒤에 제품마다 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전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까요? 예, 빨리 좀 보내주세요. 혹시 보시기 전에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요? 이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카나다, 미국, 유럽에 가도 똑같이 이 표시에 있는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유일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 이 부분이 생활용품에 대해서 표시가 안 돼 있어. 표시를 해본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직접 궁금하시니까 이제 보시도록 하시죠. 자, 한번 돌려드릴게요. 돌려볼까요? 저희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드려요? 네. 도와드려요? 그렇죠. 우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본주부 한번 보세요. 뒤에, 우리 거는 이게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세요. 앞에서. 자, 한번 볼까요? 우와! 어이구, 이거 뭐야? 이게? 우와! 어이구,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느낌표들이 보이고요. 느낌표. 그 다음에 웬 해골 표시가 있고요. 해골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인물의 상체가 있는데 뭔가 아주 결정적인 뭔가 해를 입은 그런 표시가 있고요. 예, 이렇습니다. 피부 흡입이 문제된다. 여기는 심한 눈 손상. 그렇죠. 이것도 있어요. 우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외국에서 표시 제도를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유해성이 있고 어떤 건 뭐 어떤 유해성이 있다. 이런 독성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이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보기만 해도 좀 알겠죠?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네, 보시기에 많죠. 네. 굉장히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아니고 뭐 8개씩 붙어 있고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아마 놀라셨을 텐데 지금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화학 제품은 다 어떤 형태로 간에 화학 이 독성에 대한 정보가 붙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그 심한
독성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급성 독성에 대한 경고 스티커입니다. 급성 독성은 이 독성뿐만 아니고 발암성이 있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해골 표시가 있습니다. 보면 내 건데. 내 건데. 이게 뭐냐면 그래요? 네. 어머 그러네요. 이게 조민희 씨가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해세균 99.9%를 제거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흡입하면 문제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해골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마크는 특정한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이런 특정한 장기에 대한 독성이 있을 경우에 표시를 하게 돼 있고 혹은 또 발암물질이 있는 경우에도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고요. 몸에 아주 결정적인 해를 끼친다는 건데 표적 장기 독성 또 이렇게 흡인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거인 모양이군요. 네. 예,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 붙여놨을 때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사하는 그런 용도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해골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네요. 네, 예. 느낌표 표시는 네. 자극성이 있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눈이나 이런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경우에도 표시를 이렇게 하고요. 또 아까 급성 독성이나 다른 그런 독성이 있는 것도 좀 낮은 독성인 경우에는 이런 이 느낌표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쓰고 있는 거 저건데 나도 쓰는데 몇 년째 썼는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선 이걸 보니까요. 말씀하신 느낌표 경고가 있고요. 오관왕이야. 그다음에 이제 해골 표시가 있습니다. 급성 동성이라는 얘기죠. 심한 눈 손상이 예상되고요. 표적 장기 독성이 있고요. 피부 부식 또는 자극인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밑에 경구, 경피 이렇게 또 밑에 문구가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걸로 말하자면 참 이 5개나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이 제품을 제공하신 분이 여기 있네요. 조민희 씨예요. 조민희 씨예요. 예. 야, 이거 그거죠. 정말 강력 세정 주방용. 지워지지 않는 그런 데 하는 거는 저희가 사용해봐도 놀랍도록 강력한 걸 알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들은 제조물 허가법이나 법의 상에서 이 함유량 기준치는 다 초과한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조상에 있어서 사용하고 판매가 가능한 허용 기준치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냐? 네. 이거를 사용할 때 사용량과 사용 횟수,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사용하더라도 일부 위험한 점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저기 김정민 씨. 네네. 많이 붙어 있나요? 이건가요 혹시? 예. 이건가요? 사관왕이야. 네. 짜증나. 지금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경구 독성이라고 있고 또 경피 독성, 심한 눈 손상, 어머, 어떡해. 피부 또는 부식 자극 증상이 있습니다. 이 지금 원액 그대로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거나 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구는 이제 먹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사용 용도를 지켜서 한다면은 위험성을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만 거의 이게 예기치 않은 경우에 사고성으로 손에 닿거나 혹은 피부에 쏟아지거나 혹은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그대로 이 옷을 많이 묻어있는 그대로 옷을 입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런 정보를 알아야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 스티커와 마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 물질, 화학 물질 또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직접 실물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화학 제품에 대한 정보 똑바로 알아야 내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어마어마한데요? 집안으로 들어온 도, 생활 속 화학 물질, 그다음에 느낌표가 있네요. 곰팡이나 곰팡이, 찌든 때 한 방에 날리는 강력한 세정용품.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가습기 살균제.
탈취제, 방향제, 선스프레이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십 가지의 화학 제품들.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태양을 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발암물질. 하지만 잘못 사용했다가는 미세먼지를 그대로 들이마시는 격. 약국에 가서 쓰시는 게 필요하다. 곰팡이 잡혀 사람 잡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독 유해한 그 화학 물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문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제 시중에 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허용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집안으로 들어온 독, 주의가 필요한 생활 속 유해 물질 좀 몇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살생물제가 함유된 가정용 제품입니다. 아니,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 살생물제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생물, 즉 곰팡이나 박테리아나 세균을 죽이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물제. 다른 용도로 뭐 아주 이 살생물의 작용이 센 거로 하면은 그 농약이겠죠. 이제 그런 형태의 물질들을 용도의 물질을 살생물제라고 합니다. 예, 이 살생물제는 왜 제품에 이게 함유되냐면 이 방부제 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곰팡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을 없애는 역할, 즉 항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 사람 몸에도 더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점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가습기 살균제. 그런 불행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가습기 살균제 속 성분이 살생물제고요. 이 살생물제 성분이 살균 능력이나 이런 제균 능력은 탁월했지만 이게 역시 인체에 들어와서 예기치 않게 우리가 용도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용도로 폐로 들어오게 됐고 폐로 들어와서 폐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소위 폐 섬유화증, 폐가 굳는 병입니다. 이런 폐 섬유화증을 일으키게 됐고요. 사실 유럽연합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살생물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2014년부터 사용하는 양에 관계없이 이거 유해성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법안들이 이미 충분히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위험물질을 퇴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직은 좀 너무 부족하고요. 사실 이런 살생물질 중에 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일단 호흡기로 들어오면 호흡기에만 문제를 일으키면 괜찮겠는데 이게 흡입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온 전신을 타고 다니면서 각 장기마다 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아산병원에서도 이런 실험을 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한 건데 우선 우리 몸에 전신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심혈관 질환을 더 문제 삼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지방간도 만든다고 돼 있고요. 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특히 지금 말한 살생물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살생물질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은 좀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그걸 꼭 알아야 되겠죠. 근데 불행히도 제품 뒤에 살생물제라고 딱 이렇게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예, 그게 살생물제라고 쓰여 있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요. 대부분 미생물 억제제. 미생물 억제제. 아예 표시가 안 돼 있거나 그냥 화학명 이것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미생물 억제제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좋아 보이죠? 살생물제 하면 좀 미생물 위험을 억제제 그러면 보이고. 표현 자체가. 사실은 냄새를 없애는 그 방법도 미생물이나 이런 번식이 있을 때 냄새가 또 나는 거죠. 습기와 함께. 그래서 그것을 아마 잡아주느라고 쓰게 되는 이제 방향제 탈취제까지 다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해야 할 유해 화학물질이 있는 제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제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균이며 벌레며 미생물을 잡자면 사람에게도 유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제품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흔한 살충제가 있고 또 욕실에서 곰팡이 제거하는 그런 제품이 그렇죠. 있고요. 살균을 위한 제품들, 그냥 봐도 조금 효과가 강력한 그런 제품들이 여기에 많이 와 있습니다. 조민희 씨 얼굴을 대략 다 붙여놔도 괜찮은 제품들 아닌가요? 아니, 태호 씨도 마찬가지. 저도 몰랐다고요. 진짜. 이게 보니까 다 써야만 하는 그런 것들에서 샀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죠. 모기 뿌리는 거, 곰팡이 없애는 거 이런 건데 저는 정말 살생물제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걸 정말 이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럼요. 이런 줄 알았으면 누가 저걸 샀겠어요. 당연하죠. 곰팡이 제거제도 살생물제는 특히 더 좀 강력한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뿌려놓고 이제 거품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네네. 그래서 뿌려놓고 나서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목욕실은 환기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이 공간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신경 쓰셔서 호흡기 통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다. 네. 그 점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학물질의 입자 크기가 이 미세먼지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근데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마스크를 정확하게 약국에 가서 전문가 상의해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마스크가 이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차단하는 마스크하고 단순하게 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 두 가지가 용도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사실 때 고려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유해한 화학 물질 또 제품으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품군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 두 번째 역시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 그 제품들입니다. 바로 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분사형 제품입니다. 여기 스프레이형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지금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들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오고 농구 갔다 오고 이제 땀에 이제 약간 쩔은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옷에 뿌려줘도 좋아요. 또 광고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남자애들 방에 가면 콤콤한 냄새 때문에 항상 저는 뿌리고 다니거든요. 옷에도 뿌려주고. 나 큰일 났네. 정말 그 향나는 제품들도 문제예요. 지금 향나는 제품이 뭐 향수도 있고 향수. 또 한 가지는 향수 아닌 것들이 방향제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축축 뿌려주는 거. 화장실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또 어떤 음식점이나 또는 커피집에 가도 그런 걸 붙여놓은 데가 꽤 있는데 그 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코로 들어가야 느껴지잖아요. 코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분이 폐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돼야만 사실은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냄새를 맡는 이 향에도 상당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에어컨 세정제하고 차량용 방향제 그리고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나쁜 거였었나요? 물론 여기 있는 제품들도 다 그 제품 규격의 안전기준치에는 다 오버하거나 초과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방향탈취제 같은 이쪽 왼쪽에 있는 제품에도 아까 유럽연합에서 정한 살생 물질이 들어있고요. 예전에 자외선 차단제 다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르는 거의 경우에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이 잘 알려지지만 이게 스프레이 형태로 쓰면서 이 스프레이 이내에 벤조페논 혹은 뭐 아조벤젠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고 그런 물질들이 자외선 차단제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 벤조페논과 아보벤젠이라는 성분은 석유 화합물에서 정제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합성이고요. 화학물질도 좀 좋지 않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된 거에 의하면은 발암물질로 좀 의심된다는 보고도 여러 차례 있었고 동시에 이게 결국 스프레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공기에 떠 있게 되고 그것이 내가 호흡을 통해서 이 폐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가습기 살균제가요. 원래 사용 허가할 그 물질이 용도가 안전하게 괜찮겠다고 해서 승인이 미국에서 났었습니다. 네. 났던 거에 그 용도는 원래 카페트나 바닥에
액체 상태로 세척할 때 사용할 때는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이 전문가들과 전문 연구기관이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게 액체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기 중에 스프레이 형태로 폐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폐로 들어오게 돼서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폐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네, 실제 이 뿌리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가 실제 이 호흡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미국의 경우에 2014년에 미국의 그 식품의약국에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흡입하지 말 것. 그리고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뿌리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이 얼굴에 사용할 경우에는 얼굴에 직접 이렇게 뿌리지 말고 손에 이렇게 덜어서 얼굴에 발라라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의 주요 성분은 물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지만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내분비를 교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성장 장애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면 성호르몬 작용을 떨어뜨리고 또 정자의 운동 능력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자외선 차단제 유해 실험의 경우 우리가 바르는 제품의 경우는 유해성 실험이 돼 있는데 이 뿌리는 경우는 우리 호흡과 관련된 실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에어컨을 틀기 전에 이제 여름이다 생각해서 뿌리는 것이 세정제, 에어컨 세정제. 참 이건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이거 알고서 뿌려야지 에어컨 세정제를. 네, 뭐 에어컨 세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증식하게 될 박테리아나 곰팡이균이 증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과 그 살생물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닦고 에어컨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중에 있는 이런 에어컨 세정제의 상당수가 눈 자극이나 피부 자극,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밀폐된 방에서 이걸 뿌리고 세척을 하고 이걸 틀어놓고 바로 사람이 있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잡다 사람 잡네, 이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에어컨은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게 편하고 또 뭐,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니까 아이들도 저희 삼형제를 키우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동차 에어컨 환풍구에다가 특집 균을 죽이려고 뿌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균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잡고 있었네. 그러니까 유난스럽게 깔끔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균을 죽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면은 이 미생물인 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세포로 만들어진 사람한테도 해가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에어컨 세정제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화학물질이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 세정제보다는 정말 필터를 직접 꺼내서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훨씬 좋겠고요. 만일의 경우에 차량에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문을 닫고 에어컨 작동시키고 나서 이렇게 뿌리고 나서 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충분히 환기를 하고 나서 운행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분사형 제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분사형 이런 제품들이 실제 공기 중에 뿌리고 나서 얼마나 그 유해 화합물질, 그중에 유기화합물하고 미세먼지들이 얼마나 잔류하는지, 얼마나 농도가 높은지를 실제 저희가 측정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실험에 참여하신 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시죠? 아, 예.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39살 한영미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댁에서 실험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직접 쓰고 계신 제품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죠? 네, 그렇죠. 아, 궁금하시죠, 결과가? 네, 근데 결과 안 가르쳐 주던데요. 주로 쓰시는 제품군은 어떤 거예요? 오늘 조금 나왔나요?
예, 저도 좀 충격적인 게 제가 쓰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나 아니면은 탈취제, 방향제 저 집에서 자주 쓰고 있거든요. 예. 요즘엔 정말 무슨 유행처럼 방향제를 워낙 많이 쓰고 탈취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공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지금부터 그 결과를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난다. 진짜. 보여주세요. 떨린다, 떨려. 시원하게 청소하신다. 그래, 저렇게 그렇지, 해요. 청소하고 마무리. 맞아. 여기서 주로 아이가 여기 변기에 튀길 때가 있어가지고 섬유 탈취제나 이런 거 방향제 같은 거 넣으면 자주 좀 뿌리는 편이에요. 곳곳에 또 향을 위한 또는 뭐 우리 집에도 다 있는 거야. 우선 측정한 방법은 실내 공기 중에 뿌리고 나서 즉각 바로 직후에 얼마나 농도가 올라가는지 5분, 20분, 30분 이렇게 저희가 시간대별로 측정을 한 거고요. 농도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격적이다, 진짜. 뿌려주고 튀길 때가 있어가지고 섬유 탈취제나 이런 거 방향제 같은 거 넣으면 자주 좀 뿌리는 편이에요. 저거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거 나도 쓰는데. 그래, 애들 방에 저거 뿌려주게 된다고. 총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1060. 그래서 아까 10이었는데요. 거의 100배 이상 증가했죠. 100배 이상 증가했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지나고 나서도 크게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2 농도로 굉장히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휘발성인 경우에는 이제 휘발하니까 분사 전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죠? 네. 두 가지는,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까지 걸린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거는 제거하거나 혹은 환기를 해서 완전히 빼지 않으면 계속 부유합니다. 부유하고. 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초미세먼지는 좀 제거하기 못해서 좀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사형 자외선 차단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통 집에서 이렇게 뿌리시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시죠. 오! 올라가죠. 사만. 오! 올라가죠. 사만. 지금 총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굉장히 수치가 많이 올라갔고요. 미세먼지 역시 10에서부터 6,500까지 뿌린 직후에 급 상승하는 그런 농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사 전후를 비교했을 때 앞서 저희가 그 염려했었던 방향제보다 자외선 차단제가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유기화합물 수치가 저렇게 높은 거는 실내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대로 집안에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내 방에다가
공회전을 시키고 있는. 뭐 불러를 그냥 들어보는 거. 목이 가라앉네, 막 목이 가라앉아. 답답합니다, 막. 목이 가라앉네. 다만 좀 성분이 다르고 또 그게 지속되는 것이 30분, 1시가 지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밀폐동반해서 계속 쓴다면 그만큼 위험은 증가된다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사실은 지금 실험 내용이 단순히 방향제 분사 5초, 자외선 차단제 역시 5초 분사한 그 흐란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길게 자주 쓰시잖아요. 제가 직장 다녀가지고 딱 현관문 딱 들었을 때 그 향기로운 냄새 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집에서 디퓨저 같은 것도 좀 많고 방향제 수시로 뿌리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아이한테 좀 저만 생각하고 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라든가 가족 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저희가 아이가 좀 떼집증후군에서 아토피가 있는 건가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천식이나 약간 비염도 있고 그리고 항상 감기 걸리면은 약간 여기 목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관련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뭐 스프레이 제품은 당연히 더 위험하고요. 스프레이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가정에 쓰는 화학 제품이 결국 거주하는 사람들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이런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이런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더 몸에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점은 심각하다고 주의를 요하는 것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이런 방향제라든가 세정제, 스프레이 제품들을 그냥 뭐 생각 없이 막 써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유해 물질들이, 유해 성분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리하다, 예리해. 네. 그 점이 좀 문제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이런 제품별로 유해성 정보가 스티커나 그림 형태로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 그게 제도화 되지도 않았고요. 일부 환경부에서 그런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제품에 관련된 거는 고려대 환경영양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품별로 유해성이 어떤 것이 있다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어쩔 수 없이 불편하시지만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요? 내가 사용하는 수십여 가지의 생활 속 화학 제품. 하지만 사용하면서도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분들 많으셨죠? 인터넷창에 지금 보이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싶은 제품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독성 정보, 응급 조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 폐로 들어간다는 거야. 자동차 배기가스가 집안에 가득 차 있다는 계속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전혀 화학 제품 걱정할 필요 없이 묵은때를 아주 그냥 깨끗이 없애줄 천연 만능 세제입니다. 천연 만능 세제로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한 번에. 안 남을 텐데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성분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세제부터 찌든 때와 표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물세제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위험한 화학 제품 염려하지 않고 천연으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는 만능 세제 지금부터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매일 쓰는 주방 세제, 세탁 세제, 위험한 화학물질 걱정 끝! 심지어 세정 효과까지 강력하다. 천연 세제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 가능. 이미경 몸신.
얼핏 빼도 살림의 고수 같은 느낌이 쫙 풍겨오는데요.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주부 이미경이고요. 요즘 화학물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는 땡땡 만능 세제 하나면 화학성분 걱정 없이 설거지부터 집안 청소, 세탁까지 한 방에 끝내줍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되네요. 아니, 설거지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려면 설거지하는 세제가 필요하죠. 뭐, 가스레인지 닦으려면 그 찌든 때 있잖아요. 그거 제거하는 뭐 기름 제거제, 뭐 욕실 세제, 주방 세제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기대되는데요. 근데 저 네. 몸신님께서는 왜 이걸 직접 만드시게 됐으며 왜 이걸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도 많이 나고 또 콧물도 나고 또 몇 년 전서부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4달 동안 기침을 계속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병원에서 그 검사랑 검사는 다 봤는데 예. 그다음에 알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러지. 예, 그래서 그거 써봤더니 어때요? 네, 그래서 썼더니 재채기도 많이 좋아지고요. 정말로요? 네, 알러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다음서부터 제가 천연 제품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더 네.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정말 그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도 어느 정도 써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만드신 거를 몇 년간 쓰신 거예요, 지금? 한 6년 정도요. 6년? 네. 그럼 6년째 이상이 없어요? 네네. 그 혹시 방법을 저 알려주세요. 집안에서 좀 약간 뻥이 센 분 아닙니까? 진짜. 에이. 자, 지금부터 과연 그것은 무엇일지 천연 만능 세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공개해 주세요. 네. 설거지는 물론 주방 청소, 빨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땡 만능 세제는 바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자, 이걸 이용해서 빵입니다. 이번에는 설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저 저는 밀어만 주고 있지. 이거 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땡 만능 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오, 비누가 나왔는데요. 네. 아니, 그 뭐, 어허. 밥그릇에 담긴 게. 정말 밥그릇에 나와주셨네? 뭐예요? 향이 한번 여러분 관찰 좀 해보시겠어요? 예, 서로 한번 나눠서 관찰을 좀 해보실까요? 예, 해가 보시고요. 되지 않는다면 뒤로 한 개만 좀 넘겨주시죠. 그럴까요? 괜찮습니까? 향도 뒤로 한번 있어. 가볼까요? 괜찮네요. 예, 괜찮아요. 좋은데요? 냄새가. 진짜? 괜찮죠? 좋네요, 뭔가. 비누는 냄새가 비누인 것 나긴 하네. 같은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송글송글한 게 뭐가 이렇게 막 박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비누는 비누인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렸을 적부터 그냥 빨래 피는데. 네. 뭐예요? 딱히 뭐라고 그 정체를 좀 밝히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다들. 네. 형님,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게 천연이지만 드시고 계시겠어요, 지금. 형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 정체를 이제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네. 와, 뭐지? 예. 와, 뭐지? 예. 이것은 바로 뭐야? 뭐야? 밥이에요, 웬 쌀밥이. 세상. 장난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야, 이거 밥으로 이거 만들. 알갱이 같은 게 뭐가 보이잖아요. 그게 아, 이게 다 밥알이었구나. 밥알이에요? 밥알이었구나.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어쩐지 나는 이 비누를 손에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얘가 입을 자꾸 먹고 싶은 충동이야. 몰랐는데도. 왜 몰랐는데도 얘가 신기하네. 얘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걸 말렸는데, 근데 찬밥을 가지고 찬밥을 먹게 되면 인슐린을 떨어뜨린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도 또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밥으로 세제를 만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예. 궁금합니다. 저는요, 밥으로 만들 수 있다 쳐요. 세제를. 그러니까 밥으로 만든 세제가 어떻게 설거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주방도 청소하고 빨래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만능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드는데 의심만을 이 밥 세제로 무엇까지 해봤다? 무엇까지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저는 설거지는 물론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가스레인지 후드, 네, 제일 이런 것도 까다로운데. 네, 기름기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런 가스레인지 후드도 닦고 그다음에 양말이나 뭐 얼룩 묻은 옷에 예, 그런 애벌 빨래에도 많이 썼어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요. 다른 걸 더 쓰실 필요가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만능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앞서 그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잖아요. 그 화면을 보고도 놀랐는데요. 실제 이것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능 세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가볍게 몸을 푸는 의미에서 설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이 비누 하나로 그 모든 게 가능할지 확인을 해보죠. 이거부터 시작. 뭐가 묻어 있어요? 뭐가 묻어 있어요? 기름인데. 제육볶음 먹고 남은 이건 뭐 당연히 기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제가 이거 만능 세제를 만능 세제 묻혀서 그냥 가볍게 닦아볼게요. 와, 돼지기름인데. 보여주세요. 기름기가 잘 닦일까? 이렇게. 여기 나와. 저기 나오구나. 그냥 닦이네. 뭐 일단 닦였는데 이제 나중에 기름기가 남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한번 네. 보겠습니다. 하고 뒤에. 한번 헹굴게요. 이렇게 쓱? 자, 네, 이렇게 한번 헹구면 자, 이 상태입니다. 미끄러야 안 해요? 미끄덩요? 예. 만약에 이 한번 만져보세요. 어머님, 며느님이 설거지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잘하다. 예, 만져보세요. 예, 한번 쭉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딱 깨끗 뽀드득 소리가 나요. 빠드득 소리가. 뽀드득. 어머, 네. 소리가 나. 형님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기가 없어. 기름기가 있는 제육볶음 그걸 이제 좀 닦아봤고요. 냄새도 제거됐어요? 저런 식으로 냄새도 설거지했는데 진짜? 코로 가져가는 남편 피곤합니다. 제가 유난히 좀 깔끔한 편이에요. 네. 밥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쌀 밥으로 만든 게 이렇게 어머, 이거 뽀드득 소리 들리세요? 비트박스예요? 완전 소리 좋아. 변주 뭐 이 세제 어떻습니까? 네? 이 세제 어때요? 완전 좋아. 아니 조금 더 봐야겠어요. 가볼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의심이 많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걸로 그 좀한번 더. 닫기 어렵다는 예. 불판 한번 해볼까요? 불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거는요 고추장 넣고 설탕 넣고 조릴 한번 때문에 이 해보세요. 팬도 굉장히 볶고 나면 어렵잖아요.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실패할 것 같아. 네. 변주비님 도와주신대요. 변우민 씨, 변우민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우민 아니 씨. 우리 변우민 정민 씨 씨가 나오세요. 김정민 씨가 네. 깔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남편이 한번 도와주신대요. 예, 저 설거지도 하는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예, 한번 좀 도와주시면. 원래 남자들이 손에 뭐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좋아하죠. 이런 팬은 좀 그래 이런 상황이고요. 이 바지 빨아드릴게요. 바로 지워져. 이거는 정말 누가 무슨 상황이네요. 된다. 돼요? 예. 네. 반만 해볼게요. 네. 네, 반만 바뀐 닦아봐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대강 여기서 이렇게 담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담글게요, 그냥. 예. 어때요? 어때요? 어머, 완전히 차이가 있어, 반반씩.
자, 이렇게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 보니까. 이쪽이 지금 닦인 쪽이고, 이쪽은. 네. 손은 안 된 쪽이죠. 네네. 이야, 이렇게 닦여서. 차이가 많이 나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느낌이 어떤지 본인이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와. 뽀드득. 뽀드득 깨끗하게. 네. 기름기 하나도 없이 뽀드득 잘 닦였네요. 그러니까 제 바지 좀 빨아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아유, 감사해요. 저희가 네네. 일단 손 한번 버린 김에 네. 손 한번 버린 봐주세요, 김에 뭐 이제. 예, 갑니다. 불판 한번 네네. 가볼까요? 예. 고기 불판이에요. 제육 볶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쓱 해보죠. 네, 제가 이 반을 한번, 예, 반만 가운데 길 한번. 딱 갈라서 물 한번 담그고. 네네. 근데 이거 재밌네요. 그래요? 네, 남편분들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또 사랑도 받고, 그럼 아침이나 뭐 저녁 때 밥상이, 반찬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예. 자. 이건 좀 쉽습니다. 오, 진짜 잘 닦여. 좋아요. 오, 저거 잘 닦이네. 완전 잘 닦여. 근데 정말 잘 닦이네요. 네. 기름인데도. 일반 세제는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도 안 좋은데 이 만능 세제는 거품도 많이 안 나면서 깨끗하게 잘 닦이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자. 네, 지금 콜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진이 임박합니다. 깨끗하게 씻긴 것 같은데? 손에 닿아도 이상이 기름 없다. 떼었는데. 됐어요. 야, 불판 닦기가 사실은 얼마나 간단치가 않은데요. 와, 완전 깨끗하게 됐어요. 닦였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불판까지 깨끗하게 닦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직접 실험. 저는 이거 가져가고 싶어요. 예. 야,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 이 불판 위에 있는 기름은 쉽게 지워질 만큼의 양이 아니었었는데 거짓말 같아요. 저기 이렇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자, 이제 뭐 설거지는 대충 끝내놨어요. 저는요, 네. 우리가 흔히 왜, 먹다가 흘리는 거 있잖아요. 뭐, 옷에 묻은 거라든가. 아까 분명히 또 저기 화면에, 사전에 보여줬잖아요. 옷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 요즘 그렇게 잘 흘리시죠? 요즘 그렇게 잘 흘리시죠?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아야. 불쌍하잖아. 저희 중 뭐 각종 오물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미희 씨가 더럽힐게요. 한번 예. 더럽히시고, 네. 예, 변유미 씨가 깨끗하게. 그럼 이쪽에서 저는 바지를 벗으면 됩니까? 주세요. 아, 진짜. 이게 되면 잠시 후에 맡겨주세요.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어떤 게 준비가 보세요. 되어져 있죠? 보세요. 여기 요게 커피가 비닐도. 있고, 김치 국물. 커피, 김치 국물. 와, 김치 국물도 완전 아우, 이거 메이크업 맞아요, 이거. 이 볼펜은 뭐죠? 볼펜을 아예 그려보라고요? 그럼요. 진짜? 저희가 그래도 돼요? 하얀 소스를 준비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사실 립스틱은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저 립스틱 쓰실 필요가 없겠어요. 네, 그냥 제가 아주 이쁘게 그러면- 한번 묻혀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왜? 엄마 좀 더럽게 묻혀줘. 자, 예, 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요. 예. 네. 여기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 가지 다 해보세요, 그러면. 해볼까요? 네. 자, 와, 이거 파운데이션 이거. 특히 왜 이렇게 어깨 기름기가 이런데. 있어가지고. 어깨, 여기. 야, 어깨.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다가 저번에 변우무 씨가 나를 훅 쳤어요. 이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이게 묻어두면 이거 정말 이게 된다고요? 곤란하거든요.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밥을 먹을 때 좀 흘려. 살짝 흘리세요. 너무 많이 흘리세요. 네. 된단 말이죠. 아, 이거 내가 빨아야지. 이거 보세요. 여기 한 개에 더 남아있네요. 예. 볼펜까지. 우와. 자신이 정말 있으신가 보다. 이거 지우기가 정말 힘든데. 맞아요. 이렇게 장난, 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쓱 그을 애들이 수가 있죠. 그죠. 야,
그건 유성이라 잘 안 여러 가지가 다 묻혀져 있거든요. 이게 만능 아무리 세제라고 하지만 이게 다 빠질지. 이야. 와, 이게 가능할까요? 아하, 냄새. 자, 과연 이 쌀 비누로 쌀 세제로 그게 가능할지. 이걸 빨아요? 네. 옷 벗고. 네. 절대 안 지워질 것 같은 것들만 쏟으셨네요. 그렇죠. 제가 좀 독하거든요. 확실한 걸로. 그래. 여보, 가지고 있어. 무슨 여보 같은 거 하고 있어요. 나 좋은 남편 있어, 집에. 먼저 물에다가 한번 담글게요. 자, 이걸 담그고요. 그 안 지워지면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먼저 여기에다가 이거 깨끗한 거죠? 아니요, 이거 그냥 비누랑 쌀이야. 이거 깨끗한 거죠? 아니요, 이거 그냥 비누랑 쌀이야. 아, 정말. 펀치로 아니, 손에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옷에다가 또 이렇게. 옷에다가 그게 아니고 하기 싫어. 원래 자기 손만 닦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 있죠? 벌써 반응이 오는데요, 립스틱이? 뭐 벌써 많이 없어졌는데요? 벌써. 이게 먼저 한번 이래 골고루 눌러놓고요. 빨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손을 가지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잘 된대요. 네. 아까 자, 여기 볼펜 자국이 있네요. 볼펜 이게 자국 지워질까? 해볼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아,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자, 이제 김치는 아직 제가 마지막 안 해갔거든요. 자, 김치 들어갈게요.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몇 번 하지도 않았죠, 지금? 4번. 그러니까 한 몇 번 계속 해야죠. 4번 비비고 물로 들어갔어. 제가 한 5분이 안 됐죠? 안 됐어요. 제가 한 몇 분 정도 됐죠? 아우, 몇 분을 따져요, 그냥. 네. 저희가 따지면 그냥 벌써 끝났어요. 예. 이거 우리 자. 처음 묻히기 전에 그 상태거든요. 전 옆에서 봤을 때. 자, 3분 정도 어떡해, 됐습니다. 어떡해. 자,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 진짜 훌륭하다. 흰 티셔츠에 이 정도, 흰 와이셔츠에 이 정도 옮기면은 이거는- 저희가 풀백제를 섞었어야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 굉장히 강한 있잖아요. 그 락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푹 담갔다가 빨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옷감도 해지게 되고 냄새도 너무 격해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천연세제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된 거죠. 자, 펼쳐 보이겠습니다. 진짜 깨끗해, 진짜 깨끗해. 아, 지워졌네요. 완전 지워졌어. 훌륭합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정확하게 지워졌어요. 예. 정확하게. 이야. 이야, 대단하다. 자, 주문하실 분은 080에 8888 넣어주시면 와, 진짜 깨끗하다. 자, 이렇게 해서 흰 티셔츠에 볼펜까지 다 깨끗하게 지웠어요. 립스틱까지. 그러니까 볼펜이 또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국 굉장히 자체가 없어요. 네. 자국 자체가 없어요, 아예.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그 상태, 하얀 여기. 상태. 예. 여기 커피가 있었고. 그 밤을 새세요, 밤을 새. 너무 신기해요. 지금 사용한 세제 있잖아요. 이게 딱딱한 비누같이 생겼는데 이게 그 세탁기 용도의 그런 세제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 밥세제로는 애벌 빨래를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비눗물을 사용하셔서 세탁기에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사용하는 세제가 있는데 그건 때도 빼고 표백 효과도 있는 네. 천연 물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액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공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천연 만능 세제, 밥 세제를 먼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네네. 잠시 후에 천연 물 세제 그 팁도 마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때로 애먹였던 고기 불판부터 눌러붙은 프라이팬, 온갖 종류의 생활 속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한 천연 만능 밥세제. 완전 지워졌어. 화학물질 한 방울 없이 누구나 믿고 쓰는 천연이란 사실 믿겨지십니까? 잠시 후 천연 만능 밥세제 만드는 방법은 물론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다 됐죠? 깨끗하게. 스튜디오를 깜짝 놀라게 만든 천연 물세제 비법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만능이 세제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밥 세제 같이 만드는 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재료가 몇 가지 있네요. 네. 여기 콩기름도 있고 또 팜유, 또 유화수, 이렇게 밥. 이렇게 4가지면 네. 만능 세제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 어디서든지 구입?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콩기름 같은 경우도 되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네, 팜유는 사실 구하기가 어려우시면 이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 넣으시면 조금 이렇게 물러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단단하게도 해주고 거품도 내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팜유를 넣고요. 네, 유화수는요? 네, 유화수는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성분이에요. 계면 활성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화수가 들어가고요.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kg에 한 5,000원, 6,000원? 네, 그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밥이요. 밥이 녹말 성분이 있어서 묵은 때를 빼준다고 해요. 그래서 밥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찬밥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간단한 재료로 저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기름은 혹시 이렇게 깨끗한 기름으로만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튀김하고 남은 그런 기름이나 식용유로. 네, 재생유로 해도 좋고요. 또 이런 콩기름 아니어도 왜 명절 때 이렇게 선물 많이 들어오는 기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기름 다 가능합니다. 계량은 돼 있는데 그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콩기름 200g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팜유는 제가 만들 때는 오늘 팜유를 넣을게요. 댁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양이? 얘는 팜유는 80g. 네,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얘가 겨울에는 상온에서 이렇게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겨울에는 살짝 데워주시고 이렇게 녹여서? 네, 녹여서 사용하시면 더 좋으세요. 그 다음에 유화수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화수는 기름 양의 보통 40% 정도를 넣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115g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자, 주걱으로 조금 저어줄게요. 제가 우선 어떻게 이 콩기름과 유화수를 넣었는데 비누가 만들어질까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비누의 역할은 뭐냐면 기름때를 이렇게 우선 잘 붓든 다음에 헹군물에 잘 헹궈 나와야 비누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실제 콩기름하고 팜유를 사용하셨는데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친해요. 일단 기름하고는 잘 붙드는데 물하고 친한 발이 없어요. 이 물하고 친한 팔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유화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화수의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좀 물하고 친한 팔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물하고 친한 팔도 있고 기름하고 친한 팔이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것을 계면 활성제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비누죠. 요즘은 가정에서 비누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신기하던데요, 이게. 네, 신기하고 또 만들다 보면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인공의 향료도 안 들어가죠, 방부제도 없죠, 유해 물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렇죠.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 밥을 넣는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섞일 때까지 좀 계속 저어주는군요. 네, 한 10분. 네, 그 정도 저어주시는데 저는 네, 이 주걱으로 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비누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상 그냥 핸드블렌더를 한번 돌려볼게요. 아, 밥알을 넣기 전에 이미 다. 네, 한번 네. 한 번만 돌려도 이게 마치 마요네즈처럼 농도가 좀 생겼어요. 네. 마요네즈 상태에 걸쭉한 상태를 트레이스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거 밥 넣어볼게요. 이제 밥을 마르구나. 네. 밥은 제가 90g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90g보다 조금 더 적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90g이면 밥 숟가락 얼마나 되는지. 네. 3숟가락 정도라고 하시면 돼요. 밥 숟가락으로 평소에 먹는 대로. 사람마다 틀려요. 다르지. 뜨거운 밥은 안 되나요?
네, 뜨거운 밥을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다른 재료들이랑 이렇게 잘 섞이지 않고 이렇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찬밥을 사용해요. 공깃밥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식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 공기를 다 안 드세요. 많이 남기시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남기고. 남길 일이 없는데, 지금. 그런 밥들을 다 모아와요. 이렇게 네, 이거 밥세제 만들 때 사용하려고 저는 다 모아와요. 쉰밥은 괜찮나? 쉰밥은 안 돼요. 자, 제가 이걸로 한번 돌려볼게요. 밥알굽기는 어느 정도로 갈아줘요? 완전히 갈진 않았다고. 네, 네. 완전히 갈진 그리고 완전히 잘 갈아지지도 않아요. 네, 됐어요. 벌써 됐어요? 네. 끝난 거예요? 준비하면 뭐 금방. 벌써 다 됐어요.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요. 같아요. 약간 죽처럼 설 끓인 죽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이런 정도로 밥알이 얼기설기 보이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 녹말 성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곱게 갈지는 않아요. 자, 이제 이 됐어요. 상태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직은 굳어있진 않은데 그렇게 네. 해서 저는 우유곽을 사용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우유? 네, 우유곽. 여기에 부으시면 끝. 여기에 부으시면 끝.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 크기 있잖아. 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거를 만들면? 저걸 시켜가지고 이제. 4개요? 네 개 정도 나와요? 네, 4-5개 나와요. 괜찮네. 야, 그럼 몇 달을 쓰네, 저걸로. 네, 한 번 만들어 놓고 4-5개 예.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 상태는 이제 굳는데 좀 시간이 걸릴까요? 상온에서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베란다나 네, 잘 통하는 곳에서 적어도 2주 동안의 그 숙성 기간은 꼭 필요해요. 꼭 그건 굳히기 위한 숙성 기간인가요? 아니면 다른 역할도 하나요? 그 기간에? 기름이 천연 계면 활성제로 바뀌게 되는 시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적어도 2주 동안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베란다에 놓으면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죄송한데 아까 상온이라고 하면은 몇 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실온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실온, 네. 요즘 온도는 한 20 몇 도 되죠? 28도? 그 정도? 아, 그 정도에서? 네, 그 정도고, 사실은 겨울은 사실 온도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려가죠. 조금 따뜻한 온도. 냉장고 옆에 제일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숙성시키는 게 우선 이렇게 몇 가지를 섞어서 쌀, 밥까지 넣어서 영양 없이 비누가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왜 여기 밥을 넣었을 때 세정력이 더 좋아졌을까? 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밥의 경우에는 전분이에요. 전분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약간 이렇게 스펀지처럼 구멍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펀지 같은 다공질에서 오염물질을 잘 흡착하기 때문에 이 그 계면활성제 역할하는 비누에다가 이 찬밥이 그 역할을 더해서 세정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밥이잖아요. 밥이면은 금방 쉽게 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나요? 유화수 속의 수산화 나트륨이 세균 억제 역할을 해서 찬밥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유. 내 생각하고 똑같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최 교수님 지금 비누 만드는 과정 혹시 처음 보시지 않으셨어요? 처음 봤어요. 아, 그러시죠?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환경 친화적인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친화적인 이런 비누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능 밥세제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표백 역할까지 하는 아까 물세제, 세탁기에 넣을 수 있는 물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한 방에 해결. 천연 만능 밥세제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콩기름 200g과 팜유 80g 그리고 유화수 115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물과 섞이지 않은 기름을 유화수를 이용해 계면 활성제로 바꿔주는 것이 원리. 기름과 유화수가 마요네즈처럼 걸쭉해지면
밥 90g을 넣고 으깨줍니다. 녹말의 성분을 높이기 위해 밥은 알갱이가 부릴 정도로 으깨면 더욱 좋답니다. 다 섞으면 우유곽에 넣어주고 채소 2주 이상 굳히면 끝! 그리고 네, 괜찮아요. 네, 이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면 네, 완벽하게 빠져요. 자, 한번 펼쳐봐 주세요. 이제 세정 효과는 물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 천연 물세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과연 그 물세제는 어떤 건지 역시 천연 세제죠? 네, 당연하죠. 예. 자,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네, 있어요. 네. 예, 보여주시겠어요? 자, 둘. 하면 천연. 쌀뜨물. 쌀뜨물 표백제입니다. 쌀뜨물로 표백을 한다. 야, 저게 맨날 집에서 나오는 쌀뜨물. 그러니까요. 어머 선생님, 옛날에 혹시 이런 방법을 썼었을까요? 어머님들이? 네, 그러면요, 이제 버섯 같은 거 담궈 놓는 거예요. 쌀뜨물에? 아, 그랬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빨래비누에서 싹싹 비벼갖고 방매질을 하면은 그냥 빠져나가죠. 아, 그래요? 그걸 저희는 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네, 제가 만능 세제로 애벌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세탁기에 돌렸는데 다른 이런 포도주스나 이런 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애벌 빨래 하고 그다음에 천연 물세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쌀뜨물을 이용해서 몇 가지 재료를 더 이렇게 사용해서 만드니까 아주 화학 물질도 안 들어가고 마음도 편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우선 효과를 알아야지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만들어볼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맞아요. 정말 안 지워지는 포도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하얀 티셔츠 또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한번 흘리고 좀 아깝긴 하네요. 아니요. 본인이 깨끗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아닐까요? 아니, 그러긴 하지만 네. 진짜 약간 저도 좀 어쩐지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하얀 티셔츠를 많이 하려니까. 남을 텐데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남을 텐데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새하얀 옷에 사정없이 부어진 포도주스. 이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천연 쌀뜨물 표백제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어요. 스튜디오를 들썩이게 만든 천연 쌀뜨물 표백제의 효과는 야, 신기하네. 그리고 얼룩 제거와 표백까지 가능한 천연 쌀뜨물 표백제 만드는 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진짜 약간 저도 좀 어쩐지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하얀 티셔츠를 많이 하려니까. 남을 텐데요. 네, 괜찮아요. 남을 텐데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막 들어가요. 네, 막 들어가요. 네. 어머니들도 그 네. 포도물 든다고 절대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고 무지하게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럼. 자, 그러면 오늘 몸짓기는 직접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집에서 하시듯이. 집에서 빨래 하듯이. 아, 깨끗하게 다 빠지진 않아요. 애벌 빨래를 하는 거네요. 네네. 좀 내가 봐선 저거 안 귀찮지만. 빠진다고 봐. 그 포도주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아니,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마르시죠? 그걸 또 직접, 아유, 내가 의심한. 아우, 냄새. 포도 맞아요? 아, 요거, 예. 깡통에 들은 포도주스. 해프병에 들은. 아, 이게 다 좋진 않네요. 네. 포도주스가 강하긴 강하네요. 이 정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애벌 빨래 지금 한 거고요. 이제 뭐, 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포도주스는 안 돼. 자, 지금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못 배렸다. 뭐, 그래도 어지간한 색깔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집에서 입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저거 어떻게 빠져, 저거. 이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쌀뜨물 표백제를 그건 만든 거죠? 네네. 다른 걸 넣어서. 이렇게 많이. 예. 자, 요걸 쌀뜨물 표백제. 표백제 용도로 담궈 놓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될까요? 10분 정도면, 10분 정도면, 네, 완벽하게 빠져요.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기다리죠. 요거 지금부터 10분 기다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맡아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새콤한, 시큼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자, 그 10분 기다리는 동안 저희 표백제 만들어봐요. 궁금합니다. 재료가 먼저 궁금해요. 네. 얼룩 제거와 표백까지 가능한 천연 세탁 쌀뜨물 세제의 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지? 더 뭐죠? 좋네. 네. 볼까요? 이거 집에서 항상 많이 만들어지는 쌀뜨물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우리 이용식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소주. 네, 소주. 이게 술 냄새였네요. 생각해보니까 잘 크나? 그리고 얘는 설탕이에요. 네. 설탕? 네. 아니, 이렇게 섞어가지고 표백이 된단 말이에요? 네. 어머나. 소문을 못 들어봤는데, 제가. 네, 설탕에 당분이 네. 표백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표백에. 네. 신기하네. 그러면 이 세 가지 해보실까요? 네. 자, 이 쌀뜨물은 종이컵으로 6컵이에요. 자. 얘도 종이컵으로 2컵이에요. 소주? 그 다음에 설탕 4스푼 넣을게요. 느낌상 이렇게 한다면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마시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막걸리 만드는 방법 아니에요? 그러네. 이거는 뭐 숙성기간 이런 거 필요 없나요? 네,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때. 저기 쌀뜨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잡곡밥 같은 거 할 때 쌀뜨물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까만 쌀뜨물. 그건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잡곡이 그런 색깔 때문에 이런 하얀색 옷은 변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흰 쌀이 좋지 쌀뜨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걸 두고 써보셨어요? 좀 만들었던 거 쓰고 남은 거 보관 어떻게 하셨어요? 냉장 보관하나요? 사실 쌀뜨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만들어서 오래 있다가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냉장 보관을 추천해드려요. 과연 이렇게 해서 물 먹고 싶다. 다 부으신다고요? 네, 그러면 바로 부어버리면 되네. 밑에 설탕이 조금 덜 설탕을 넣고 표백제를 만든다니? 자, 야, 신기하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까? 저는 매우 궁금해요, 임 교수님. 네, 아까 우리가 찬밥을 이용해서 만능세제를 했듯이 이 쌀뜨물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전분입니다. 전분이 그 다공질, 즉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이 쌀뜨물에는 실은 그 감마오리사눌이라고 해서 피부 이 미백 작용을 하는 것도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쌀뜨물이고 이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경우에는 물하고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때, 물때를 좀 녹여내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설탕의 경우에는 설탕 자체 입자가 이게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함께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백 작용도 우수해졌는데요. 다만 이제 좀 걱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에서 쌀뜨물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실은 이거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렇게 의복이나 이런 데 남아있으면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곰팡이도 필 수 있고요. 이게 영양분이니까 그 유독 이거는 좀 더 아주 성의껏 여러 번 잘 헹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10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빠졌으면 어떡하지? 마지막 사실은 물에다가 한번. 표백제 쓸 때마다 그걸 다시 하얗게 하는데 화학물질이 쓰여지니까 좀 찜찜한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자, 근데 집에 있는 거 다 사용해서. 자, 한번 펼쳐봐 주세요. 이제. 자, 한번 펼쳐봐 주세요. 이제. 어때요? 어때요? 다 됐죠? 깨끗하게. 어때요? 어때요? 다 됐죠? 깨끗하게. 어때요? 어때요? 다 됐죠? 깨끗하게. 까만 흉터 없어. 야 정말. 아, 진짜 잘했다. 야, 신기하다, 진짜. 이곳은 오래 보관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방부제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즉석에서 쓸 수 있는 즉석 표백제로 완벽하게 지금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완벽해요. 와. 펑펑하네요. 쌀뜨물, 쌀이 또 이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천연 쌀뜨물 표백제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재료도 초간단. 쌀뜨물과 소주, 설탕만 있으면 되는데요. 종이컵으로 쌀뜨물 6컵, 소주 2컵, 설탕 4스푼만 넣고 저어주면 끝! 쌀뜨물에 있는 녹말 성분이 세점 효과를 낸다는데요. 녹말의 구조가 구멍이 여러 개인 다공 구조이기 때문에 때를 흡착시킨다네요. 설탕 또한 당분의 끈적한 성분이 때를 흡착시키고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수용성과 지용성 물질을 모두 녹이는 작용을 해서 표백 효과가 있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쌀뜨물은 쉽게 상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헹구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집안으로 끌어들인 독이기도 합니다. 유해물질, 화학물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더불어서 만능세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예, 그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조업자가 잘 관리하도록 정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몸신 여러분들입니다. 몸신 가족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의 힘은 안전한 제품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게 힘입니다. 기업들 또 정부도 바뀔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몸신의 힘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몸신 많이 도와주세요. 감동받았어. 진짜 감동이네.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김병민 씨, 이 네네. 말씀 뒤에 네. 이제 어떤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현명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네, 일단 집에 가서 네.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 제품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나는 몸신이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내 몸의 면역력을 업시켜줄 해법, 우리 몸속에 있는 1,000조마리의 이것이라고 합니다. 면역회복 프로젝트 미생물을 집콕하라.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유산균들의 샤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만이나 당뇨 또는 대사증후군, 치매나 자폐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생물들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미생물 샤워 건강법입니다. 미생물 샤워로 땀띠 탈모 극복? 어머. 그 어렵다는 무좀 극복을 하셨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미생물로? 장 건강부터 피부 건강까지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담그기도 해서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채널 냉동. 예.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